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인테리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보시고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무당분파가 17년 동안 아름아름 앓은 지식이고 그 다음에 지혜고 또 산 경험을 통해서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상승시키는 인테리어, 그것은 재물을 크게 손해나지 않고 재물을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차곡차곡 모아간다면 재물의 운은 분명히 상승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오늘은 말씀드릴 것은 내가 사는 가정, 그 다음에 내가 장사를 하는 사업 터전이나 장사하는 곳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게, 장사를 하는 터 같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은 성공하려고 장사를 하는 것이지 실패하려고 장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장사할 터, 장사하는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위에 풍수가 맞아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장사를 하고자 하는 장소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사는 가정, 아파트 이런 주위에 가까운데 제일 먼저 피할 것은 은행나무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장사가 망하거나 가족들이 가정 간의 불화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나무라는 것은 기라는 걸 봤을 적에 암수가 있는 나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남시의 분당구 정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정자동이라는 동네는 한 2km 상간의 그 지역인데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금액이나 가격 이런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넘버원 압구정동만큼이나 비싼 동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정자동에 있는 상가들을 상세하게 보시면은 매일 거의 매주 인테리어를 고칩니다. 쉽게 해서 6개월 전에 가게 장사를 새로 오픈한 집이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영업으로 새로운 품목으로 또 인테리어를 또 고치는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동 이 거리에는 뭐가 있냐? 가로수가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그 나쁜 기운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되는 것이고 또 망하는 것이고 또 다른 업종, 다른 업소가 또 들어오다 보니까 수시로 인테리어를 고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사는 가정 주위, 집 주위에 은행나무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 가정에 사는 집에는 마당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야 되냐? 감나무나 대추나무가 있었어야 합니다. 감나무나 대추나무는 양의 기운이 강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그래서 감나무 있는 집이나 대추나무 있는 집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잘 풀리는, 자식들이 운을 잘 받아서 좋은 직업, 진급, 승진, 좋은 결과를 낳는 곳이 감나무나 대추나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1층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아파트나 빌라를 볼 경우에 지상 1층이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뻥 뚫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이렇게 2층부터 집이 있는데 1층은 기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자동차가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 빌라들이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 빌라, 아파트들은 절대로 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층하고 1층, 이 땅하고 1층하고 2층하고 여기가 빈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운을 갖느냐? 공중에서 붕 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암 환자가 많이 나온다든지 사업으로 실패하거나 부도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듭니다. 여기 동은 여기가 비었습니다. 빈 곳입니다. 즉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1층부터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1층이 여기 빈 곳, 주차장, 뻥 뚫린 장소 2층, 3층, 4층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당급파가 실질적으로 본 겁니다. 이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암 환자, 부도 이렇게 뭐 자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불운한 기운이 됩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건물이지만은 1층부터 놓여 있는 집은 그나마 괜찮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층이 비어 있는 공간 2층, 3층, 4층은 부도 나거나 실패하거나 이혼하거나 암 환자가 가족 간에 불우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파트나 이러한 빌라에 살고 계신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들어갔을 적에 내 집을 들어갔을 때 현관문을 딱 열었을 적에 현관문, 쉽게 해서 신발 벗는 장소, 신발 벗는 곳에서 딱 정면으로 보았을 적에 화장실 문이 보이는 집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한 10년 전에 15년 10년 전으로 해서 이 아파트를 작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간 활용을 하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가는 자리에 정면에서 보면은 화장실이 딱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집일 경우에도 이거 폐가가 되는 식이나 마찬가지고 집안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사는 집에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을 적에 화장실 문이 정확하게 보인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 파라쇼를 치든지 아니면은 커튼 같은 밸런스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은 화장실 문을 안 보이게끔 해주는 것이 집안의 좋은 기운, 좋은 운을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화장실은 뒷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뒷간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거, 사람이 보이지 않는 으슥한 곳 뒷간에 있어야지만이 그 집은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하니까 오늘부터 내 집에 현관문 입구에서 정확하게 화장실 문이 정면으로 보인다면은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집안이 편안하고 가족이 편안하고 화목한 집안이 되시려면은 화장실 앞을 막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불편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화장실 문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은 자녀들을 기르는 가정에서 필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분명히 서쪽 방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집안의 인테리어 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집안의 구조상 방이 작든지 크든지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중앙 거실에서 보면은 그러면 서쪽 방향에 있는 방이 어른들 방이 돼야 됩니다. 옛날부터 서쪽 방이냐 북쪽 방은 어른들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같이 애들이 서쪽 방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 학생은 왕따가 된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 부모들한테 신경질적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애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걔를 보고 전전긍긍 걔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쪽 방에 있는지 동쪽 방에 있는지 내 방에서 남쪽 방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어른들이 서쪽으로 방을 써야 되고 아이들은 절대로 서쪽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서쪽에서 잠자고 이 생활 공부하는 학생들은 부모의 근심거리를 분명히 만듭니다. 학교에서 생활이 잘 안 된다든지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왕따가 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폭군이 되어서 부모들이 감당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자손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 내 자녀가 공부하고 자는 방이 서쪽인지 동쪽인지 남쪽인지 확인을 하셔서 서쪽은 분명히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말씀드릴 것은 돈 나가는 집에 돈 나가는 기운을 막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 들어갔을 때 집의 천장이나 그 다음에 이 벽지나 또 목욕탕 화장실 들어갔을 때 그 문에 보면 곰팡이가 쓴 집이 있습니다. 벽지에 곰팡이가 쓸거나 천장에 곰팡이가 쓸거나 아니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문에 곰팡이가 쓴 집들은 절대로 돈이 새고 망합니다. 대주가 남자분들이 직장이 잘린다든지 퇴사가 된다든지 그래서 금전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벽지나 천장이나 화장실 이 목욕탕 그 문에 곰팡이가 쓸었다면 그 당장 벽지를 갈아치우셔야 됩니다. 벽지를
것을 새롭게 곰팡이가 쓴 것은 벗겨내고 복지를 반드시 가십시오. 그래야지 돈의 운이 조금 풀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장실 같은 어두운 공간에는 화산 해바라기 꽃, 한 이만한 해바라기 꽃이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으로 해서 해바라기 꽃 같은 조화 인테리어를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재물의 운이 반드시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필히 여러분 집에서 기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적으셔도 됩니다. 행운목, 우리가 행운을 가져준다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집의 인테리어, 나무나 이 화초를 기르는 집에 보면은 행운목들이 강크가 되어 있습니다. 행운목이 한 10년에 한 번 꽃을 핍니다. 그런데 10년에 한 번 꽃을 피는 행운목이 꽃을 피었을 경우에 그 집안은 100% 망합니다. 행운목은 꽃이 피어야지 말아야 되는데 행운목에서 꽃이 폈기 때문에 그 집안은 분명히 망합니다. 이것은 행운목을 주워온 사람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 집안을 일으키고 재물운을 상승을 시키시려면 행운목은 집에 절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행운목이 아니라 행운목이 꽃 피었을 때 절대로 불행목이 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집 몇 군데를 봤고 망한 집도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솔솔 한 푼 한 푼 돈을 모으고 싶다면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비상금을 마련하십시오. 은행에다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아껴서 나만이 아는 공간, 나만이 아는 책상이라든지 어떤 서랍장에 봉투에다가 깨끗한 지폐를 한 푼 한 푼 모아두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그 지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들을 은행에다 예금하지만은 어떤 목돈을 마련할 때까지는 비상금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을 위해서 어떤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금액을 만든다 하고 생각하시면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봉투에다가 한 푼 한 푼 모아두세요. 지폐를. 그러면 그 돈은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새지가 않아서 여러분한테 돈을 불러오는 그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필히 기약을 하셨거나 메모를 하셨다가 실생활에서 활용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당급파였습니다.